자, 제3장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기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자, 목표는 뭐냐면 이런 UI를 만드는 거고요. 여기 에디터 텍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는 상대적인 레이아웃이고요. 이거는 테이블 레이아웃으로 버튼을 정렬을 했고요. 버튼을 얼라이먼트 페어런트 바텀 트루 해가지고 페어런트 바닥에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바 스윙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자바 스윙은 사용하지 않고요. 독자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컨트롤을 사용합니다. 버튼, 리스트, 스크롤바, 체크박스, 메뉴, 대화 상자 등이 있고요. 자, 뷰는 뭐냐면 컨트롤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뭐냐 컨트롤 또는 위젯이라고도 불리고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기초적인 빌딩 블록으로서 버튼, 텍스트 필드, 체크박스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뷰들은 뷰 클래스를 상속받아 작성되고요. 뷰 그룹은 다른 뷰들을 담당하는 컨테이너 기능을 하고요. 뷰 그룹은 뷰 그룹 클래스에서 상속받아 작성되고요. 흔히 레이아웃이라고도 불리며 선형 레이아웃, 테이블 레이아웃, 상대적 레이아웃 등이 여기에 속하여 각 레이아웃은 정해진 정책에 따라서 뷰들을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UI를 작성하는 절차는 뷰 그룹을 생성한다, 필요한 뷰를 추가한다, 이를 액티비티 화면으로 설정하면 이런 식으로 액티비티에 뜨겠어요. UI를 작성하는 두 가지 방법은 있어요. 하나는 XML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기술하는 거고요. 다음 밑에는 코드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작성했어요. 어떤 사용자 인터페이스냐면 첫 번째 버튼, 두 번째 버튼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버튼을 여기 버튼 B1을 하고요. 여기서는 첫 번째 버튼 해가지고 버튼 1이 아이디가 되겠어요. 그래서 XML로 UI 작성하는 거 봅시다. 그러면 버튼이 리니어 레이아웃 밑에 이건 이제 뷰 그룹이라고 그랬죠. 뷰들이 있어요. 버튼이 있고요. 이건 버튼 아이디가 버튼 1, 버튼 2고 그다음에 텍스트는 첫 번째 버튼, 두 번째 버튼에 해놓으면 우리가 자바 코드는 변경하지 않고요. 자동 생성된 코드를 사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행 결과를 보면은 첫 번째 버튼, 두 번째 버튼 두 개 표시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뷰 클래스는 모든 뷰의 부모 클래스로서 뷰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필드나 메소드는 모든 뷰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뷰 있고 텍스트 뷰, 이미지 뷰, 서피스 뷰가 있죠. 텍스트 뷰 밑에는 에딧 뷰 버튼이 있고요. 이미지 뷰는 이미지 버튼이 있어요. 뷰의 필드와 메소드를 봅시다. 아이디는 뷰의 식별자고요. 뷰의 위치와 크기는 매치 페어런트, 부모의 크기를 꽉 채운다. 필 페어런트와 같아요. 랩 컨텐트, 뷰가 나타나는 내용물의 크기에 맞춘다. 숫자는 크기를 정확하게 지정한다. 이런 식으로 됐어요. 예를 들면 버튼을 봅시다. 버튼은 버튼 1 아이디고요. 레이어 위드 랩 컨텐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랩 컨텐트죠. 뷰가 나타나는 내용물을 크기에 맞추는 게 되겠어요. 텍스트는 스트링 버튼은 텍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버튼 1은 레이어 위드스와 레이어 하이트가 모두 랩 컨텐트이므로 가로 세로 길이가 모두 내용물을 맞추는 거고요. 두 번째 레이어 위드스가 매치 페어런트고 가로 방향으로는 이므로 가로 방향으로 부모 공간을 모두 차지한다. 랩 페어런트가 매치 페어런트가 되겠죠. 이거는 매치 페어런트가 레이아웃 하이트가 매치 페어런트이므로 세로로 부모 공간을 모두 차지한다. 모두 매치 페어런트이므로 가로와 세로로 부모 공간을 모두 차지한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뷰의 크기 단위 픽셀스 화면의 실제 픽셀을 나타낸다. 픽셀을 권장되는 단위는 아닌데 그 이유는 장치마다 화면의 밀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DP를 쓸 수가 있는데요. DP는 Density Independent Pixel로서 DP는 화면 밀도가 160 dpi 화면에서 하나의 물리적인 픽셀을 말한다. 따라서 크기를 160 dp로 지정하면 화면의 밀도와 상관없이 항상 1인치가 된다.
DP로 뷰 크기를 지정하면 화면의 밀도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크기로 표시된다. SP, Scale Independent Pixels. 화면 밀도와 사용자가 지정한 폰트 크기에 영향을 받아서 변환된다. 이 단위는 폰트 크기를 지정하는 경우에 추천된다. PT는 72분의 1 인치를 표시한다. 밀리미터는 밀리미터를 나타낸다. 인치는 인치를 나타낸다가 되겠어요. 색상으로서는 16진수로 투명도와 빛의 3원석인 RGB 값을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RRGGBB가 있고 AARRGGBB가 있어요. 자, 위에 RR은 빨간색 성분, GG는 녹색, BB는 청색을 나타내고요. 그 아래 AA는 투명도, RR은 빨간색 성분, BB는 청색 성분을 나타낸다. 화면 보이기 속성은 비저블, 인비저블 권이 있어요. 비저블은 화면에 보이게 한다. 디폴트 값이고요. 인비저블은 표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배치 공간에서 공간을 차지한다. 권은 완전히 숨겨진다가 되겠어요. 오케이. 패딩이라 하면은 내용물과 뷰의 경계선 사이의 거리를 패딩이라 하고요. 뷰가 있으면 이 뷰와 부모 뷰까지의 그 차이를 마진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페어런 패딩 레프트, 패딩 라이트, 패딩 탑, 패딩 버튼이 있고요. 이 패딩 레이아웃 마진 레프트, 레이아웃 마진 라이트, 레이아웃 마진 탑, 레이아웃 마진 버튼이 이 마진이 되겠어요. 자, 텍스트 뷰를 봅시다. 텍스트 뷰는 우리가 리니어 레이아웃에 텍스트 뷰가 있고요. 텍스트 뷰는 이런 식으로 뜨게 되어 있죠. 그러면 매치 페어런트 여기서 여기까지 위드스, 하이트는 렉 컨텐트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건 텍스트는 this is a test가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텍스트 뷰를 보여주는 거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에디트 텍스트를 봅시다. 속성은 안드로이드 오토 텍스트는 자동으로 타입 오류를 교정한다. 드로우블 버튼 텍스트 아래에 표시되어 있는 이미지 리소스이다. 드로우블 라이트는 텍스트 오른쪽에 표시되는 이미지 리소스이다. 에디터블은 편집 가능. 텍스트는 표시되는 텍스트. 싱글 라인은 트루이면 한 줄만 받고요. 인풋 타입이면 입력의 종류. 힌트는 입력 필드에 표시되는 힌트 메시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인풋 타입 속성을 봅시다. 인풋 타입 속성은 나는 편집이 불가능한 문자열, 텍스트는 일반적인 문자열. 텍스트 멀티라인은 여러 줄로 입력 가능하고요. 텍스트 포스털 어드레스는 우편번호, 텍스트 이메일 어드레스는 이메일 주소가 되겠고요. 텍스트 패스워드는 패스워드, 텍스트 패스워드 비저블은 패스워드 화면에 보이는 걸 얘기하고요. 넘버는 숫자, 넘버 사인드는 부호가 붙은 숫자, 넘버 데시멀은 소수점이 있는 숫자, 폰 데이터 하면 전화번호와 시간이 되겠습니다. 에디트 텍스트를 봅시다.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고요.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고 에디터 텍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에디터 텍스트, 에디트 텍스트 세 개를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컴포넌트의 이 뷰의 아이디는 edit 1, edit 2, edit 3가 되고요. 이거는 에디트 텍스트는 랩 컨텐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힌트는 id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 힌트는 패스워드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는 폰이라고 적혀 있어요. 힌트는 001 이런 식으로 힌트를 주죠. 안드로이드 텍스트에서는. 아이콘과 같은 이미지들을 간단하게 표시하는 거 사용되고요. 속성 어드저스트 뷰 바운스, 안드로이드 크롭트 패딩, 맥스 하이트, 맥스 위드스, 스케일 타입, 소스 힌트가 있어요. 힌트. 자, 그러면 설정 메소드로서는 비슷한 거, 이건 메소드로 하는 거예요. 자바를 이용해서 set adjust view bound, set max height, set max width, set scale type, set image resource, set color 필터가 되고요. 설명해 봅시다. view bound, adjust view bound는 드롭을 종횡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미지의 뷰와 가로를 조정하는 게 되겠고요.
커럽트 패딩은 true이면 패딩 안에 맞추어서 이미지를 자른다. 맥스 하이트는 이미지 뷰의 최대 높이, 맥스 위드스는 이미지 뷰의 최대 너비가 되겠고요. 스케일 타입은 이미지 뷰의 크기에 맞춰서 어떻게 확대나 축소할지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고요. 소스는 이미지 소스, 틴트는 이미지 배경 색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드로이드에서 이미지 속성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여기로 이미지를 복사를 해요. 그래서 이미지 뷰라는 XML에 들어오면 여기서 아까 안드로이드라고 되어 있죠. GF. 이게 이미지 뷰의 소스가 되겠어요. 뷰 이용은 true로 나오고 아이디는 아이콘. 자, 버튼을 봅시다. 버튼 1, 2, 3, 어프가 있어요.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우리가 매치 페어런트 여기서 락 컨텐트, 렉 컨텐트, 렉 컨텐트 이 내용물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버튼 1, 버튼 2, 그 다음에 터글 버튼 이게 되겠죠. 버튼 터글 이게 되겠죠. 그래서 버튼 1, 텍스트 버튼 2, 텍스트 토글 버튼이라고 시작하면 되겠어요. 뷰들을 화면에 배치하는 방법을 레이아웃이라고 하고 있어요. 레이아웃 클래스는 뷰들의 위치와 크기를 결정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뷰 그룹이 있고 뷰가 있으면 레이아웃의 종류를 봅시다. 리니어 레이아웃, 테이블 레이아웃, 그리드 레이아웃, 렐러티브 레이아웃, 테이블 레이아웃 등이 있어요. 그래서 선형 리니어 레이아웃을 봅시다. 선형 레이아웃 버튼 1, 버튼 2, 버튼 3를 수평으로 배치하는 거고요. 이거는 버튼 1, 버튼 2, 버튼 3를 수직으로 배치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오리엔테이션은 자, 셋 오리엔테이션이고요. 허리젠탈은 수평으로, 버티칼은 수직으로 배치하는 거고요. 그래버티는 셋 그래버티 메소드고요. X축과 Y축 상의 자식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지정한다. 베이스라인 얼라인드는 셋 베이스라인 얼라인드고요. 퍼스트로 설정되면 자식분들의 기준선을 정렬하지 않는다. 선형 리니어 레이아웃을 봅시다. 하리젠탈이에요. 오리엔테이션은 하리젠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고 버튼 1, 버튼 2, 버튼 3가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버튼은 텍스트는 버튼 1, 두 번째 버튼은 버튼 2, 세 번째는 버튼 3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버티 속성 값을 봅시다. 상수는 탑, 바텀, 레프트, 라이트, 센터 버티컬, 필 버티컬, 센터 허리젠탈, 필 허리젠탈, 센터 필이 있고요. 탑은 객체를 컨테이너 상단의 배치 크기를 변경하지 않고요. 그래버티 속성 값이에요. 바텀은 객체를 컨테이너 하단의 배치 크기를 변경하지 않고요. 레프트는 객체를 컨테이너 좌측에 배치해서 크기를 변경하지 않고요. 라이트는 객체를 컨테이너 우측에 배치해서 크기를 변경하지 않고요. 센터 버티컬은 객체를 컨테이너 수직 중앙에 배치하고요. 크기를 변경하지 않고요. 필 버티컬은 객체를 컨테이너의 수직을 채우도록 배치하고 센터 호리젠탈은 객체를 컨테이너의 수평의 중앙에 위치 배치하고요. 크기를 변경하지 않고요. 필 호리젠탈은 객체를 컨테이너의 수평을 채우도록 배치하고요. 센터는 객체를 센터인의 수평, 수직의 중앙에 배치하고요. 필은 객체가 컨테이너를 가득 채우도록 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고요. 그래버티를 센터로 놔두고 버튼을 하면 버튼 1은 자식 뷰를 중앙에 배치하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중앙에 배치가 되는 것을 여러분이 테스트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중치를 봅시다. 선형 레이아웃의 자식 뷰들의 가중치가 1, 2, 3이면 남아있는 공간은 6분의 1, 2분의 1, 6분의 3을 할당받는다. 그래서 선형 레이아웃의 자식 뷰들의 가중치를 가지고 공간에서 어떻게 스페이스를 차지하는지를 보는 것을 가중치라고 하고 있어요.
가중치 예제를 봅시다. 버튼, 텍스트 뷰, 에디트 텍스트 같은 뷰들을 가중치를 다르게 배치해서 배치한 경우, 버튼, 텍스트 뷰, 에디트 텍스트 등의 뷰들을 가중치를 다르게 배치한 경우고요. 에디트 텍스트만 가중치가 1이고 나머지는 전부 0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쪽을 봅시다. 보면은 가중치가 디폴트로 0이 되고요. 여기는 디폴트 가중치가 1이 돼요. 나머지는 다 0이에요. 가중치가. 웨이트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가중치가 없으니까 웨이트가 나머지를 다 차지하게 되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 테이블 레이아웃을 봅시다. 테이블 레이아웃. 자, 그리고 안에는 테이블 로우가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테이블 로우는 주소와 텍스트 뷰와 에디트 뷰 텍스트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름하고 홍길동, 즉 텍스트 뷰와 에디트 텍스트가 있고요. 이거는 저장 취소라는 버튼 두 개가 있어요. 상대적 레이아웃을 봅시다. 레이아웃 어버브 만약 true이면 현재 뷰의 하단을 기존 뷰의 위에 위치시킨다. 레이아웃 빌로우는 현재 뷰의 상단을 기존 뷰의 하단에 위치시킨다. 레이아웃 센터 허리전탈은 수평으로 현재 뷰의 중심을 부모와 일치시킨다. 레이아웃 센터 인페어런트는 부모의 중심점에 현재 뷰를 위치시킨다. 레이아웃 센터 버티컬은 수직으로 현재 뷰의 중심을 부모와 일치시킨다. 레이아웃 투 레프트 오프는 현재 뷰의 위축단을 기존 뷰의 좌측단에 위치시킨다. 레이아웃 라이트는 현재 뷰의 좌측단을 기존 뷰의 우측단에 위치시킨다. 그래서 상대적 레이아웃을 보면은 기준 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에디트 텍스트를 봅시다. 에디트 텍스트에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빌로우가 있어요. 아이디 어드레스예요. 그럼 이 어드레스에 아래에 위치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레이아웃 빌로우는 에디트 인풋이에요. 그러면 이거예요. 에디트 인풋. 요거에 또 아래에 위치시키는 뜻이고요. 이거는 아이디 캔슬이 돼요. 그럼 아이디 캔슬에 왼쪽에 위치시킨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텍스트 뷰, 요거는 에디트 텍스트, 그 다음에 요거는 센터, 이거는 이렇게 이거는 이거의 기준에서 캔슬이 먼저 오고요. 캔슬은 요 밑에 오고요. 그 다음에 캔슬을 왼쪽에 확인을 위치시키는 상대적 레이아웃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자, 코드로 레이아웃 만들기를 봅시다. 자, 그러면 리니어 레이아웃을 생성하고요. 객체를 이 컨테이너에 리니어 레이아웃을 설정하고요. 버튼 B1과 B2가 있어요. B1은 첫 번째 버튼 텍스트, 그 다음에 컨테이너에 더하고요. 두 번째 버튼 셋 텍스트하고 컨테이너에 더하는 이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코드로 작성하는 거죠. 실행 결과는 버튼 두 개만 표시되죠. 첫 번째 버튼, 두 번째 버튼. 둘 다 마찬가지예요. XML로 하나, 코드로 하나 똑같은 UI가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